아시아 교육한국 싱가포르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쉽고 편한 한국말 쓰기 한국말 쓸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 정부가 긴급 비자 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한글이 한자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 당국의 제재에도 한글의 배움의 열정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글 열풍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밀리아 탄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우리 집엔 작은 전쟁이 벌어져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들고 한숨을 쉬시거든요. 에밀리아야, 이걸 좀 도와다오. 할아버지는 병원 예약 하나 잡으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화면 속 복잡한 한자들이 할아버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자를 입력하려다가 포기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더 마음 아픈 건 제 남동생 케이든이었어요. 케이든은 난독증이 있어서 한자 공부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케이든의 얼굴은 늘 우울했어요. 누나, 나는 정말 바보인 것 같아. 케이든이 숙제를 하다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복잡한 한자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동생을 보며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또다시 스마트폰을 붙들고 계셨어요. 이번엔 택시를 부르려고 하셨는데 주소 입력에서 막히셨죠. 예약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구나. 할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우리 가족에겐 오히려 벽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할아버지의 답답한 표정, 케이든의 우울한 뒷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길만 가고 있는 걸까요? 케이든은 영어와 말레이어는 잘하는데 유독 한자에서만 막혔어요. 글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이든이 또 숙제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한자 쓰기 연습장 앞에서 연필을 꽉 쥔 채 망설이고 있었죠. 케이든아, 괜찮아. 천천히 해봐. 하지만 제 위로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우리 가족이 문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복잡한 문자 시스템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걸까요? 왜 글자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해야 하는 걸까요? 친구들과 이야기해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한 제이슨조차 한자 시험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죠. 암기해야 할 한자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에밀리아, 정말 이상해. 우리가 말하는 건 쉬운데 왜 쓰는 건 이렇게 어려울까? 제이슨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모두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글자로 표현하는 순간 막벽에 부딪혔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라면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발명품이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보니 또 스마트폰과 씨름하고 계셨어요. 이번엔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하셨는데 복잡한 화면 때문에 포기하셨죠. 아이고, 늙으니까 이런 것도 못하겠구나. 할아버지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할아버지 탓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분명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가족이, 우리 모두가 문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K-POP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의 새 뮤직비디오였는데 댓글창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각자의 언어로 댓글을 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 댓글들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생긴 글자들이었죠. 사랑해, 고마워, 최고야. 이런 단순한 표현들이었는데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잡한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한글에 대해 검색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에밀리아 4글자면 끝이었죠. 한자로는 복잡하게 써야 하는 제 이름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니 한글의 제작 원리가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고려해서 만든 문자라는 걸 알았을 때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외국 문자가 아니야. 누구나를 위한 도구네. 저는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글 학습 자료를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봤죠. 생각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자 금세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하루 만에 기본적인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고 사흘 후엔 간단한 단어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좋아하는 K-POP 가사를 한글로 읽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영어 번역으로만 보던 가사를 원문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친구 벨라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벨라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그렇게 쉬워? 벨라는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는 정말 특별했어요. 복잡한 암호 같은 한자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저는 간단한 한글 문장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문자는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은 논리적이라는 거였어요. 한자처럼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었죠.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글 연습을 했어요. 제 일기를 한글로 써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한글로 따라 써보기도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글자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동그란 모음과 직선적인 자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런 문자가 있었다니.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훌륭한 문자를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죠.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역사였어요. 600년 전에 이미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쉬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감동받았어요. 권력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는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먼저 케이든에게 한글을 보여줬어요. 동생의 난독증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케이든아, 이거 한번 봐봐. 저는 케이든 이름을 한글로 써줬습니다. 케이든 세 글자였어요. 케이든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흥미를 보였죠. 누나, 이게 내 이름이야? 응. 그리고 읽기도 정말 쉬워. 저는 케이든에게 한글의 조합 원리를 설명해줬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차근차근 알려줬죠. 놀랍게도 케이든은 30분 만에 자기 이름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자 때문에 좌절하던 케이든의 얼굴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보였어요. 누나, 나도 글을 쓸 수 있어. 케이든의 환한 미소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글자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알았거든요. 다음은 할아버지 차례였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셨죠. 에밀리아야,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글자를 배울 수 있겠니? 할아버지,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쉬워요. 저는 할아버지께 사랑이라는 단어부터 가르쳐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씩 따라 써보셨습니다. 사랑.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글 단어를 읽으셨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은 놀라움이었죠.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처음 한글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해. 단 세 글자였지만 우리 가족에겐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첫 번째 디지털 메시지였거든요. 케이드는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앉아 한글로 서로의 이름을 써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케이든, 그리고 저까지 모두요.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이 글자는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쉬울 수가 있니? 할아버지도 감탄하셨죠. 평생 어려운 글자만 써왔는데 이런 쉬운 방법도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는 걸 말이에요.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였던 거죠. 케이든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 있게 쓴 문장은 이거였어요.
사랑해요, 누나. 그 한 문장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케이드는 학교 숙제도 한글로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설명을 한글로 간단히 정리하니까 이해하기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한글로 메모해 두셨어요. 이전엔 기억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한글로 적어두니까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죠. 에밀리아야, 이 글자는 정말 마법 같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글자 하나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케이든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동안 글자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죠. 누나, 내 친구도 한글 배우고 싶대. 가르쳐줘도 돼? 케이든의 요청이었어요. 물론 좋다고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 벨라 응에게 이 놀라운 발견을 나누고 싶었어요. 벨라는 제 절친이지만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느라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학교 옥상에서 벨라에게 한글을 보여줬습니다. 벨라야, 이거 한번 봐봐. 정말 신기해. 벨라는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또 다른 언어야? 에밀리아, 나도 벌써 머리 터질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벨라 이름을 한글로 써주자 표정이 바뀌었죠. 이게 내 이름이야? 이렇게 간단해? 벨라는 금세 흥미를 보였습니다. 15분 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죠. 에밀리아,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왜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지? 다음 날부터 옥상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벨라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거였죠. 처음엔 호기심 많은 친구 몇 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모두들 한글의 단순함에 매료됐어요. 와,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다니. 내 이름을 이렇게 예쁘게 쓸 수 있어? 친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복잡한 한자 때문에 고생하던 친구들은 정말 신기해했어요. 옥상 수업이 소문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음악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심지어 체육관 구석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학습 효과였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이용해서 다른 과목들을 요약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의 복잡한 공식들을 한글로 간단히 메모하고 과학 용어들을 한글로 표기해서 외우기 쉽게 만들었어요. 역사 연표도 한글로 정리하니까 훨씬 기억하기 쉬웠죠. 에밀리아, 이거 정말 대박이야. 복잡한 한자보다 한글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 친구 제이슨이 신나게 말했어요. 제이슨은 평소 암기 과목을 어려워했는데 한글로 노트 정리를 하니까 성적이 올랐다고 했거든요. 한 달 만에 우리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이 100명을 넘어섰어요. 선생님들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글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반별 단체 채팅방에서도 한글로 대화하고 과제 발표에서도 한글 자료를 사용했죠. 저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옥상에서 한글 수업을 열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친구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친구들이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 덕분에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에밀리아 덕분에 나도 이제 글 쓰는 게 무섭지 않아. 친구 사라가 고마워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사라는 평소 영어 에세이를 어려워했는데 한글로 먼저 생각을 정리한 다음 영어로 옮기니까 훨씬 쉬워졌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하나의 문자 시스템이 아니라 학습과 소통의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인근 학교에서 온 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에밀리아, 우리 학교에서도 한글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나온 움직임이라는 걸 말이죠.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었거든요. 복잡한 한자 대신 한글로 메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기억도 오래 남았어요. 무엇보다 한글은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습니다. 케이든처럼 글자 때문에 고생하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변화를 반가워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먼저 중국어 담당 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에밀리아, 내가 학생들에게 이상한 글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선생님, 이상한 글자가 아니라 한글이에요. 정말 유용한 문자 시스템이거든요. 리 선생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싱가포르 학생이야. 왜 굳이 외국 문자를 배워야 하지? 중국어와 영어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반응은 리 선생님뿐만 아니었어요. 일부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했죠. 벨라 엄마가 벨라에게 한글 배우는 걸 금지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외국 문자에 빠지면 정체성을 잃는다. 우리 전통 문화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심지어 학교 게시판에 한글 열풍 경계론이라는 글까지 올라왔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학교에서는 공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자리였어요. 토론회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명확히 나뉘어 앉아 있었죠. 반대 측에서 먼저 발언했어요. 학생들이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 문화 대신 외국 것만 추종하고 있어요. 교육 과정에도 없는 걸 왜 사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저도 긴장이 됐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아 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는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도 못하세요. 제 남동생은 난독증 때문에 글자만 보면 울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문자를 보냈던 순간, 케이든이 자신있게 글을 쓰게 된 순간을 말했죠. 이건 한국어를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문자를 배우자는 거예요. 몇몇 학부모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언어는 국적보다 더 큰 걸 연결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예요. 토론회가 끝난 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한 학부모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거였습니다. 에밀리아에게 우리 딸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글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비슷한 편지들이 계속 왔어요.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소통이 어려웠던 가족들의 이야기였죠. 한글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녀와 문자를 주고받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난독증인데 한글로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도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나온 움직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재계 인사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토론회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싱가포르 유명 재계 인사인 나이젤 림 회장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였죠. 에밀리아 학생,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손녀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림 회장의 손녀 조이림은 저와 같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조이는 심한 학습 장애로 고생하고 있었죠. 여러 과외 선생님을 거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조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바보니까. 조이의 체념한 표정을 보니 예전 케이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글을 소개했어요. 조이야, 이거 한 번만 봐볼래? 내 이름을 정말 예쁘게 쓸 수 있어.
놀랍게도 조이는 30분 만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어떤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아이가 말이죠. 정말 이게 내 이름이야? 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을 본 림 회장은 깜짝 놀라셨어요. 이건 기적이야. 림 회장은 즉시 조이의 교육에 한글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죠.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싱가포르 상류층 사회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거였습니다. 림 회장 손녀가 그 한글이라는 걸로 글을 쓰게 됐다면서 정말 그럼 우리 아이도 한번 배워볼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글은 미래형 문자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이런 변화를 본 지역 언론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스트레이트 타임스 기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와 케이든도 함께 인터뷰에 참여했죠.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자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평생 글자 때문에 위축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손자들과 문자로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케이든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려운 글자를 만났을 뿐이었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문 홈페이지 댓글란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우리 할머니도 스마트폰 때문에 고생하세요. 우리 아이도 학습장애가 있는데 한글을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자 여러 교육기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육 토론회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들이었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한글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 토론회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열렸어요. 교육학과 교수들과 현직 교사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학생들의 실제 변화 사례를 들려주세요. 교수님의 요청에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학습 효율이 높아진 점, 특히 암기 과목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점을 말했죠. 정말 흥미롭군요. 실제 데이터가 있나요? 한 교사가 질문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조사한 성적 변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15% 향상됐다는 결과였어요. 이런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공식 공청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한글 교육 도입에 관한 공청회. 제목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옥상 수업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림 회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당신이 시작한 일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어요. 내 손녀가 다시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문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한글을 배운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글쓰기에 자신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성적도 향상됐죠. 무엇보다 밝아진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밀리아 언니, 나도 이제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조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힘을 느꼈어요. 이 문자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됐어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한글 교육 문제를 놓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공청회 일주일 전 교육부에서 저에게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주요 발표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에밀리아야, 내가 이런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해도 될까? 엄마는 걱정스러워하셨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한글을 통해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거든요. 공청회 당일 싱가포르 컨벤션 센터는 인산인해였습니다. 교육 관계자, 학부모, 학생, 언론인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언어학 교수였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표음 문자로 학습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난독증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정책 전문가였어요. 다문화 사회인 싱가포르에서 한글은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떨렸지만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아 탄입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문자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앞에서 좌절하시던 모습, 병원 예약 하나 못하고 한숨 쉬시던 순간들을 말했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예약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구나라고요. 청중들 사이에서 공감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 케이드는 난독증 때문에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한자 앞에서 매일 울었죠. 저는 케이든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썼던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의 환한 미소, 생애 처음 느꼈던 성취감을 전했죠. 케이든이 저에게 한 첫 번째 한글 문장은 사랑해요, 누나였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분들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문자,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예요. 저는 학교에서 일어난 변화들도 설명했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학습에 자신감을 되찾은 이야기, 조이림처럼 학습장애를 극복한 사례들을 말했죠.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배우기 쉬운 글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래로 가는 달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어서서 박수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부모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전통 교육을 포기하자는 건 아니죠? 아니요. 한글은 기존 교육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도구예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교사가 질문했어요. 실제로 학습 성과가 있었나요? 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15% 향상됐어요. 특히 암기 과목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언어 정체성 혼란은 없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문자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다른 언어도 더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공청회 마지막에 교육부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홀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에밀리아 학생의 경험 담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멈춤 후 계속했어요. 정규 과목은 아니지만 선택형 한글 수업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뤄낸 거였어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배우기 쉬운 글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래로 가는 달이라 불러야 합니다.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공청회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죠. 에밀리아 학생,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믿기지 않아요. 작은 옥상 수업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특히 글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에밀리아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 덕분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 케이든도 한글로 편지를 써줬어요. 누나,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나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공청회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싱가포르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우선 우리 가족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르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세요. 한글로 메모하는 습관이 생기셨거든요. 케이드는 학교에서 반장까지 됐어요. 자신감을 되찾은 아이는 다른 과목 성적도 많이 올랐죠.
무엇보다 글쓰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누나, 나 작가가 되고 싶어. 케이든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글자 때문에 자신을 바보라고 여겼던 아이가 이제는 글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한글 선택 수업이 개설됐고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가장 기쁜 건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학습 장애가 있던 친구들, 복잡한 문자 때문에 좌절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조이림은 이제 한글로 일기를 쓸 정도가 됐어요. 림 회장은 여전히 감사 인사를 전해 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세종대왕 기념관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 배우고 싶었거든요. 기념관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히 알게 됐어요. 세종대왕이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을 만들며 가졌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다. 그 마음이 600년 후 싱가포르의 한 여고생과 그 가족에게까지 전해진 거였어요. 세종대왕 기념관 앞에서 케이든이 한글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글자 덕분에 나도 사람들과 연결됐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싱가포르 여러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글을 배우는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한글을 배우는 모습,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쓰기에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한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에밀리아에게. 우리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썼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한글로 에세이를 쓰는 학생들, 한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 모두가 한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건 세대 간 소통이 늘어난 점이에요. 복잡한 한자 때문에 손자, 손녀와 소통하기 어려웠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이런 기쁜 소식들이 매일 들려와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언어는 단지 정보를 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세대와 세대를,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문자를 보냈던 순간, 케이든이 자신의 이름을 썼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한글이라는 다리 위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한글에서 배운 건 문자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누구든 배울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랑이었어요. 몇 달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글 교육 우수 사례로 저를 선정해서 표창을 해준 거였습니다.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이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날 케이든도 함께 참석했어요. 동생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케이든의 말이었어요. 이제 케이든도 어린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교육 관계자들이 싱가포르의 한글 교육 사례를 배우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한글은 나와 가족을, 그리고 세상과 미래를 이어주는 달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글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언어의 진짜 가치는 복잡함이 아니라 연결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배우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한글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글 문자를 보내셨어요. 에밀리아야, 사랑해. 내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단다.
그 문자를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지 정보를 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세대와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한글에서 배운 건 문자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글자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것이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요. 에밀리아처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일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든 부모님이 스마트폰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말이에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관심을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겐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 만나요.